양각이어서 조금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 하트카운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좌측에 보시면 저희 하트카운트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하트카운트는 실무자들을 위한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각화 기능은 모두 무료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지금 아직 로그인이나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우측에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희 웨비나 내용도 조금 익혀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측으로 보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이 커뮤니티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고, 저희가 이쪽 이 공식 페이지 통해서 좀 학습하실 수 있는 강의 VOD나 실습 예제들, 그리고 블로그 글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저희 슬랙 참여하시면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 신규적으로 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채팅으로 링크를 드렸는데 이쪽으로 슬랙이나 페이지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오늘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들 바쁘시니까 혹시 뭐 질문이 생기시면 되도록이면 여기 슬랙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추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다들 같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연서님이신 양순 대표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하드카운트의 양승준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매달 한 번씩 웨비나를 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웨비나 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여기 보시는 시계열 분석에 대한 웨비나를 했었고, 오늘은 여러 변수를 하나 화면에 시각화하는 방법들 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함께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다른 블로그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따라하면서 내용을 익힐 내용은 요 블로그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요거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블로그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제가 양쪽 화면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은 이유는 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좀 실습과 블로그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두 개 띄워놨습니다. 뭐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2차원 평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를 논하기 전에 궁극의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한계 내에서 내가 데이터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인 시각화가 결국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었나,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결국 시각화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편린들의 추상화인 데이터를 또 한 번 추상화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이제 카티시안이라는 것은 이 좌표 평면을 데카르트가 처음 발명했기 때문에 카티시안 하면 데카르트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발명한 좌표 평면 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량적 크기라든지 뭐 서로 다른 개체라든지 표현하는 방법에 뭐 유치를 활용하거나 길이, 각도, 뭐 방향, 뭐 모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어떤 범주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양적 크기를 어떤 면적의 크기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비주얼 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양적인 내용과 어떤 질적인 내용들을 시각적 신호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어, 이 블로그는 이것보다 더 이제 기본적인 양적 크기를 비교할 때의 시각화 방법인데, 그 요 맨 아래에 보면 제가 그림 하나를 표현해 놨는데, 이 그림은 그, 그 클리블랜드랑 맥길이라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사람의 시각적 신호를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담은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어떤 양적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만으로 그 양적 차이를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위치에 대한 차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그 다음에 어떤 경사, 각도, 뭐 면적, 반면에 이제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양적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가볍게 언급하는 이유는 한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현실은 복잡하고 그 결국에 몇 개의 차원만으로 설명되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껏 여러 변수들을 시각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지적 오버로드가 가게 돼서 사람들이 정보량은 많지만 내가 정작 해석하고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정말 불가피하게 뭐 4개의 변수, 5개의 변수를 한 화면에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시각적 요소들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수십 년을 통해 입증된 어떤 시각적 문법들, 그러니까 양적 크기를 비교할 때는 바차트가 제일 좋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내용과 좀 관련 없는 내용을 좀 그 높아심에서 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변수를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방법이고, 그 이제 아주 좀 그 구닥다리 용어로는 다별량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이제 다별량이라는 것은 멀티베리엇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여러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멀티베리엇 다변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를 초과하는 3개 이상인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것을 구태에 의하는 용어로 다변량 시각화라고 하고,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제목도 바뀌었네요. 좀 들어가는 말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 인사가 나와요. 한 명은 에드워드 터프티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이제 데이터 시각화, 정보 디자인 같은 쪽에 몇몇 유명한 저서들을 쓰신 분이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흥미로운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사람이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이것들은 그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차원의 공간에서 그 좀 변수 2개 써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고, 반면에 굳이 뭐 서예를 매기자면 존 에드워드 투키보다는 좀 더 그 내공이 깊으신, 지금은 작고하신 존 튜키라는 그 현대적 개념의 이계를 창시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현실이 복잡할지라도 그 하나의 차트에다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의 문장에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트들을 통해서 하나의 차트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것이 좋다. 뭐 2개 상반된 얘기인데, 이게 어떤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테고 어떤 말이 옳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그 시각적 방법들은 그냥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사용하시면 좋겠고, 좀 심플한 시각화가 뭐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그 실습하기 전이니까 화면을 좀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네, 잠시만요. 날라갔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차트는 그 마찬가지로 뭐 앤드루 에벨러라는 사람이 그린 차트 추정인데 이게 뭐 많은 그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개인, 전문가 또는 회사들한테 인용되는 차트예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차트가 있지만 이 사람은 기존의 어떤 차트의 종류들을 망라할 때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 망라하지 않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차트의 유형을 분류해 놨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적 크기를 서로 다른 범주 간에 비교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칼럼 차트라고 했는데 바 차트일 것이고 바 차트를 통해서 서로 다른 길이로 서로 다른 범주의 어떤 양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서로 다른 범주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인 경우에는 이런 라인 차트로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우리가 그 뭉뚱그린 어떤 그 요약값이 아니라 그 분포,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의 분포를 보고 싶을 때는 뭐 히스토그램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표현하는 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분포를 봐야 되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런 스캐터 플롯을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포 쪽의 차트를 정리해 놨고 관계를 봐야 될 때, 분포가 아니라 관계를 봐야 될 때, 아까 뭐 스캐터 플롯은 결국에는 그 관계를 본다는 것과 분포를 본다는 것, 뭐 동일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이 움직이는 방향, 관계성을 볼 때 그렇게 스캐터 플롯을 쓰기도 하고, 어, 두 개의 숫자형 변수가 있는데 얘를 개별 레코드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범주로 그룹 바이를 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버블 차트를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그 스택트 바 차트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택 바 차트라는 것은 바 차트를 이렇게 차곡차곡 스태킹했다, 쌓아 올렸다는 것이겠고,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변수를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먼저 이 숫자 변수를 시작으로 변수의 개수를 늘려가는 것을 한번 해볼 테겠고, 혹시 이제 시간이 여력이 있다면, 숫자와 범주를 가지고 그 변수 개수를 늘려가는 걸 한번 따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 실습 15분 한다고 했는데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 변수를 시각화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거일 거예요. 변수 개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로는 차원 축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들이 뭐 PCA라든지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TSNE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아, 얘네들은 그 어떤 데이터셋에 담긴 정보량을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해 가면서 변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뭐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10개의 어떤 변수들을 그 데이터 속의 질서와 구조를 담고 있는 3개의 변수로 축소했다고 했을 때 그 세 개의 변수가 과연 그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기법이 그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EDA 그러니까 탐험적 분석의 맥락 그러니까 개별 변수들을 고유하게 그들 간의 관계 질서를 그 기존의 그 변수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차원 축소라는 방법은 적절치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스몰 멀티플, 패스 같은 그런 다차원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오늘 저희는 뭐 패시팅, 스몰 멀티플 그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 차원을 하나의 화면에 그 시각화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하드카운트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하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저는 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의 대부분들이 유료 계정이 없으실 거라 이 로그인 미리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걸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프리미엄 계정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좀 다양한 메뉴가 있을 텐데 퍼블릭 계정에는 이 분석 서비스 말고는 모든 기능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생성을 누르시고 그 손이 빠르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도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셋을 고를게요. 그 매출 데이터셋을 골라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 데이터셋은 그 슈퍼스토어라는 뭐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 데이터이고요. 여러 가지 범주형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 사람, 판 물건, 뭐 어디에 팔았는지, 그리고 숫자형 변수는 결국에는 개별 레코드들이 매출 트랜잭션일 텐데 거래 건수, 개별 건수 트랜잭션에서의 총 매출 금액, 판매한 제품의 수량, 할인율, 이익 같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변수 가공을 할 게 없어서 다음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XY에 숫자로 한번 그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Y축에다가는 이익이라는 숫자형 변수를 놓고 X축에는 매출이라는 숫자형 변수를 놓아 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를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코릴레이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엔 없지만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차트 유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버블 차트라는 게 있었어요. 버블 차트. 그 버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하위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 용어가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섭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엑셀 또는 CSV에 있었던 개별 레코드들일 텐데 얘네들을 이제 그룹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으로 묶어보겠다 하면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게 이렇게 그룹핑, 섭 그룹핑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버블 차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핑을 다시 없애볼게요. 뭐 색상도 없애보고.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숫자형 변수로 화면이 구성됐어요. 변수 또는 이제 차원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익과 매출 간에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파악했는데 제품 군별로 이런 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원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색상을 사용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색상에다가 제가 제품 대분류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는 상관계수가 되게 약했고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제품군이 색깔로 구분됐을지라도 이게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대략의 어떤 분포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화면 분할이에요. 화면 분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패시팅이라고 이제 별도의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라는 것은 좀 뭐 사전적 의미로는 단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인데 시각화 맥락에서는 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을 더 만드는데 그 창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품 W로 만들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품 W에는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일 텐데 그 제품 W라는 그 범주형 변수에 속한 세 가지의 클래스, 서로 다른 클래스들로 해쳐 모여하라는 것이겠고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구는 가구,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그대로 모였어요. 일단 이 정도면 그 변수 세 개, 그 가구와 사무용품, 전자제품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그 어떤 그 클래스 간의 이익과 매출의 관계가 어떤지 좀 더 그 직관적으로 그 우리가 인지적 노력을 좁게 적게 들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 변수 하나 더 추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서로 다른 제품군별로 그 이 이익과 매출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얘네들은 사무용품은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축축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까? 어, 할인율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고 할인율은 그 아까 보셨겠지만 숫자형 변수예요. 아, 그 XY에 더해서 Z축이라는 축을 세워서 우리가 3차원의 시각화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원 종이 안에 2차원의 평면 안에 3차원을 세운다는 것이 결국엔 특정 면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만 봐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양적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위치, 길이도 있지만 그 면적도 있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제가 할인율을 통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뭐 제일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를 고르는 건데 극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되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팔수록 적자 봤던 애들이 이게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것들이 대략은 드러나죠. 뭐 개인적으로 이 시각화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대충 그 감이 오죠. 서로 다른 제품군 간에 서로 다른 어떤 매출과 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사무용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애들, 원의 크기로 표현된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경우에 그 팔수록 적자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변수 하나만 더 시각화해 볼게요. 결국에는 그 제품 W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W인 것이고 W에 속한 하위 분류들이 있을 텐데 좀 더 촘촘하게 하위 분류 상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 그냥 제품 W가 아니라 창을 소분류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애니메이션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창을 너무 많이 만들면 사실은 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창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많은 텍스트와 정보량이 담긴 그 어떤 화면이 표현됐을 뿐이지 사람이 동시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로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결국 데이터를 적절히 쪼개서 특정 시점에 특정 그 सब셋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패턴을 인지하고 그 기억을 유지하면서 다음 패턴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창을 무수하게 쪼개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뭘로 할 거냐면 제품 소분류로 해놓고 좀 뭐 그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2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해서 가보죠. 가족용 전자기기 기계 문제 있었고요. 바인더 이상하네요. 복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차원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이고요. 그 시간이
다행스럽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X축에는 범주, 시간도 범주라고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그 카테고리도 아니고 넘버도 아닌 고유의 어떤 변수 유형인데 그 속성적으로는 범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더하고 나누고 빼고 하는 그 누메릭 오퍼레이션을 할 수 없잖아요. 반면에 이제 시간은 좀 범주적 특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범주형 변수를 보여드리겠지만 X축이 시간인 경우에도 뭐 지금 드리려는 말씀 그 내용과 유사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화면을 리셋해 볼게요. 리셋하고 Y축에는 이익을 놔볼게요. 그리고 X축에는 제품 대분류를 놔볼게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뭐 분포를 볼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집계 데이터, 그러니까 하위 그룹이 있는 형태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변수 3개, 여기서 이제 변수 2개로 일단 시각화가 됐죠. 그죠? 어떤 거냐면, 제품 대분류별로 이익 평균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팅은 그 알파베티컬 오더가 아니라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차원 하나를 추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고객 분류라는 차원을 추가하려면 하위 그룹에다가 고객 분류를 넣으면 되겠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 각각의 X축에는 전자제품, 사무용품, 가구가 있었는데 이 전자제품 내에서 서브그룹핑, 하이 그룹핑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뭘로 했죠? 고객 분류로 하면 전자제품, 사무용품, 가구가 있는데 전자제품 내에서는 홈오피스가 이익 평균이 제일 높았고 사무용품에서는 기업 고객이 제일 높았고 뭐 그렇다. 가구 쪽에서는 개인 고객은 심지어 적자를 보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이라는 그 차원을 추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면 분할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차원을 추가하면 이런 식의 그 차트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고 뭐 그 해석이 되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 홈오피스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그 경상, 제주, 전라 쪽은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고객군에 팔았어도 적자본 폭이 굉장히 컸었고 강원도, 충청 뭐 수도권 지역이 좀 선방을 했고 특별광역시는 좀 들쑥날쑥했네요, 그죠? 근데 가구 쪽에서 하락폭이 좀 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숲을 조망하다가 특별광역시만 이렇게 줌인해서 계속 줌인하는 것이 사실은 분석에서 우리가 그 좀 더 집요하게 어떤 그 현상의 원인을 파고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지금 계획상은 아마 다음번 그 웨비나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데이터셋을 줌인에 들어가면서 집요하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은 오늘은 하지 않겠고 오늘은 전체 데이터셋을 여러 변수로 조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그 할인율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필터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볼게요. 필터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그 여기에 있는 시각적 엘리먼트, 요소들 또는 개체들은 어떤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클릭한 바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고객을 우리가 전자제품을 어디죠? 특별광역시에 팔았을 때의 어떤 그 이익의 평균을 바로 표현한 건데 할인율을 얘가 각각 갖고 있을 텐데 할인율을 제가 레인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할인율이 28에서 35% 이상이었던 애들부터 할인율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이익의 폭이 큰 애들이 이렇게 시각화되는 것이 보이죠.
심지어 이제 할인율을 0.2 정도로 이렇게 국한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자본 애들이 없었어요. 이런 애들은 분명히 아웃라이어로 보이고요. 반면에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손해보면서 팔았던 지역 제품, 어떤 그 고객 분류의 조합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를 평면에 우겨낼 때는 아까처럼 좀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필터링 레인지를 조정해 가면서 그 화면이 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패턴을 인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깔끔하게 30분 안에 그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다 소화했습니다. 예. 네. 그 감사드리고요. 차 대리님이 특별히 뭐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 오늘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 분석 시각화와 관련된 그 뭐 다양한 질문들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 뭐 그 회원들끼리 서로 그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쪽의 서포터들이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오늘 궁금해하셨던 내용은 커뮤니티 가입하셔서 예,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오늘 하드카운트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